1차 모의고사 실기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36번 다음 중 가루약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가루약은 우유에 섞어서 먹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물에 섞어 먹는 게 좋겠죠. 자, 숟가락에 가루약을 털어놓고 물에 녹인 후에 투약한다. 이게 제일 좋은 정답이 되겠고요. 하루 분량의 약은 섞어서 나누어 복용한다. 먹기 직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입안에 물을 머금고 가루약을 넣어서 마시면 우리 어떻게 살에 들릴 위험이 굉장히 크겠죠. 여러 종류의 가루약은 한꺼번에 섞어서 복용한다가 아니라 각자 따로 복용을 해줘야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37번 볼게요.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중에 어느 쪽이 건강한지, 마비가 있는 쪽이 불편한 쪽이고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 되겠죠. 자, 식사 돕는 방법 볼게요. 식사 중에 사례가 들리면 식사를 꾸역꾸역 다 먹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중단하는 것이 좋을까요? 중단하는 게 가급적 좋겠죠. 턱을 들고 목을 뒤로 젖힌 자세가 아니라 턱을 가슴 쪽으로 내린 자세, 살짝 당긴 자세 또는 고개를 살짝 숙인 자세가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을 밑으로 해서 누워야 되겠죠. 건강한 쪽이 밑으로 오게끔 눕는 오른쪽이 정답이 될 거고요. 식사 후에 음식 찌꺼기가 치아에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4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겠고, 신맛이 나는 음식은 편마비 대상자들한테 사례를 더 잘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맛이 나는 대표적인 식초, 레몬 이런 것들은 좋지 않겠다. 네,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 우리 콧줄로 밥을 주는 비위관 영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영양액은 상하지 않도록 차가운 온도로 주입하는 게 좋을까요? 또는 체온 정도 따뜻한 온도로 주는 게 좋을까요? 체온 정도의 온도가 좋겠습니다. 영양액 주머니의 높이는 방광보다 아래가 아니라 어디보다 높이죠? 위장보다 높은 곳에 걸어주시면 되고요. 방광보다 아래 높이는 우리 소변 주머니고요. 하나 더. 수액 주머니는 심장보다 높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비위관이 빠지면 다시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보고한다가 정답이 되겠고요. 영양액은 분당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분당 50ml 정도 주입이 되게 하려면 이 이하로 주입이 되게 하는 것은 천천히 밥을 주라는 얘기예요. 우리 겨울에 수도 동파 걸리지 말라고 물 조금씩 틀어놓는 때 있잖아요. 그때 물을 어떻게 틀어놔요? 줄줄줄줄 틀어놓지 않고 똑똑똑똑 떨어지게 틀어놓는 것처럼 어르신들 식사 들어가는 속도가 똑똑똑똑 정도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50 이상이 주입되게 되면은 우리 물 틀어놓는 것처럼 주르륵 주르륵 틀어놓는 그 정도의 속도가 되기 때문에 너무 빨리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되고요. 구토 증상을 보이면 중단하고 다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보고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으로 넘어갈게요.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자, 약을 따라줄 때는 라벨이 있는 쪽으로 따라줄까요? 라벨이 없는 쪽으로 따라줄까요? 라벨이 없는 쪽으로 따라줘야 되겠죠? 라벨 쪽으로 따르게 되다 보면은 라벨이 젖거나 가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내용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약에 끈적끈적하고 또 가려진 부분들에서 놓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벨이 없는 쪽으로 따라주시면 되겠고요. 투약 전에 농도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 약을 흔들어서 주셔야 되고요. 계량컵을 탁자에 내려놓고 처방된 약만큼 물약을 따른다. 자, 말은 그럴싸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눈높이에 맞춰서 물약을 따라 주셔야 되고요. 소량의 물약은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해서 복용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뚜껑을 내려놓을 때는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뚜껑의 위쪽이 바닥을 향하도록 이렇게 놔야 되겠죠. 우리 뚜껑을 잘 놓는 방향, 안쪽을 바닥으로 놓을 건지 바깥쪽을 바닥으로 놓을 건지 잘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정답 4번 체크하시고 40번 문제 가겠습니다. 대상자 눈에 안약을 넣을 거예요. 안약을 넣을 거고, 요게 왼쪽 눈,
빨간색 눈이 됐네요. 요게 오른쪽 눈이 됐어요. 가운데 코가 있을 거고요. 안 약을 넣을 때 파란색 보세요. 자,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일단 절대 될 수 없는 부위는 어디예요? 네, 3번하고 4번은 안 되겠죠. 왜? 안약이 3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눈물샘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꼬로록 뒤로 넘어가서 우리 코랑 입으로 씁쓸한 맛, 쌉쌀한 맛, 안약 맛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약이 잘못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고요. 약은 보라색 보세요. 자, 요 2번 위치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반대쪽 눈에서는 한 요 정도 위치. 자, 요게 4번은 상안검 또는 상부 결막낭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을 하안검 또는 하부 결막낭이라고 하는데 하부 결막낭에 넣어 주시는 거고요. 이 코랑 가까운 부분을 내측 그리고 귀랑 가까운 부분을 외측이라고 합니다. 내측은 코로 입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외측 또한 우리가 투약하는 부위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하부 결막낭 중앙이 되겠고 그림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은 눈에는 상부 결막낭이 있고 하부 결막낭이 있어요. 하부 결막낭의 중앙에다가 약을 떨어뜨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약을 넣고서 비루관으로 빠르게 흡수되지 않도록 손가락으로 이 부위를 지그시 눌러주시면은 흡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정답 4번 체크하시고 헷갈리지 마세요.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1번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시면 안 되죠. 왜? 우리 소변이나 대변을 볼 때는 너무 조용하면 대상자들이 대변 보는 소리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들릴 수가 있겠죠. 조금 프라이버시적인 면에서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소음, 생활 소음을 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TV 소리, 라디오 소리, 음악 소리 이 정도로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편하게 배변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고요. 바지를 내린 후 대변을 보도록 한다. 침상 배변에서 그냥 바지를 내리면 안 되고 담요 덮고 바지를 내린 후에 대변을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침상 머리를 올려서 배에 살짝 힘을 줄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배변하는 동안 정면에서 잘 싸고 있나 힘을 잘 주고 있나 보면은 프라이버시에 방해가 되겠죠. 배변 후에는 요도에서 항문 방향 앞에서 뒤 방향으로 닦아주셔야 되고요. 살짝 머리 쪽으로 올려서 요 정도 자세가 되게 하는 것이 힘을 주면서 변을 아래로 살짝 미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 246쪽에 나와 있으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42번 문제로 가서 대상자의 배설물을 관찰하는 경과 시설장한테 보고해야 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자, 보고를 매 건수 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필요한 부분들만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이상이 없을 때는 특별하게 보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보고할 때는 이상이 발생했을 때 보고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자, 소변에 이상이 없는 경우 투명하거나 연한 노란색인 거는 뭐 물을 많이 마셨다거나 정상 소변이라는 거죠. 거품이 없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경우에는 보고를 안 해도 됩니다. 대변이 부드럽고 형태가 있는 적당한 대변은 보고 안 해도 되고요. 대변에 혈액과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이지 않네? 평범하지 않네? 이런 것들은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43번으로 갈게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 되겠고요. 이동변기 사용 돕는 방법을 볼게요. 소독약 예를 들면 락스가 닿으면 녹는 변기는 여러 번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소 닦아만 놓으면 녹아버리는데 어떻게 재사용하겠어요? 네, 이런 것들은 안전하지 못하겠고요.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인 오른쪽에 놔야 됩니다. 이동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셔야 되고요.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와 같게 해야지 엉덩이가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자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변기는 이 정도 높이고 침대는 이 정도 높이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가려다가
올라가려다가 꽈당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 갖게 해주는 것이 엉덩이 살짝 들썩하고서 이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이동 변기는 매번 사용했을 때마다 세척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44번 문제 가서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도움을 더 줘야 되는 사람이고요.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있다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엉덩이 올려서 기저귀 가는 방법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을 줘야 되는 분들,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등불을 들어 방수포를 깔아준다. 대상자가 스스로 들 수 없다고 그랬죠. 기저귀 안에 속기저귀를 여러 장 대주는 것은 대상자한테 감염상의 문제, 그다음 불편감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속기저귀를 여러 장 대주면 안 됩니다. 기저귀는 하루 3번만 교환한다. 정해둘 수 없죠. 어떤 날은 5번을 갈 거고 어떤 날은 8번을 갈 거고 매번 배설을 했을 때마다 교환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대소변이 흐르겠죠. 흐르거나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반대쪽으로 안쪽 면이 보이지 않도록 말아서 버려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기저귀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대상자가 엉덩이를 스스로 들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하나 보셔야 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 보셔야 되고요. 기저귀는 하루 3번, 5번이 아니라 매번 배설했을 때마다 교환을 해줘야 되고 이 기저귀를 갈 때마다 피부 상태를 확인해 주면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45번 넘어가서 정맥주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맥주사, 수액이죠. 수액을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자, 내가 속도를 높이거나 낮춰주거나 하는 것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사 바늘을 교체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업무고요. 주사 부위 방향으로 마사지 해준다. 지금 주사를 맞고 있는 중에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픈 경우에는 의료진이 한번 확인을 해주고 손을 봐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 내가 임의로 마사지를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안 됩니다. 주사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경우는 언제? 정맥주사를 제거했을 때 해주는 방법이 되겠고요. 수액 조절기를 잠그고 보고한다가 정답이 되겠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나 병원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간호조무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보셨을 때는 왜 여사님들이 잠그지, 외양보사님들이 잠그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교과서 기준으로 보자면은 잠그고 보고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실제는 그냥 응급벨, 콜벨 눌러주셔가지고 바로 의료진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잠그고 보고한다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여성의 회음부 청결을 위해 닦아주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뒤 방향으로 닦아주고요. 요도에서 항문 방향 또는 요도, 질, 항문 방향으로 닦아주게 됩니다. 요 순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4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발에 꽉 끼는 양말. 자, 제가 요 시험에서 꽉 끼는 옷, 꽉 끼는 양말, 꽉 끼는 신발은 좋은 신발이라 그랬어요? 안 좋은 신발이라 그랬어요? 안 좋은 신발, 불편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신발이라 그랬어요. 발에 잘 맞는 양말을 신어야 되고요. 발을 씻은 후에 물기는 닦아주셔야 되고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일, 로션은 발라줘야 됩니다. 자, 두 개 다 젖잖아. 발이 축축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관점이냐면 물기가 고여 있어서 살이 불는 거는 안 돼. 근데 너무 건조해서 발이 쩍쩍 갈라지는 것도 안 돼. 이런 표현이에요. 살이 불어도 안 되기 때문에 물기는 다 닦아주셔야 되고요.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닦아주셔야 되고 발이 쩍쩍 갈라지다 보면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발이 쩍쩍 갈라지고 각질이 떨어지면서 피부에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피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일, 로션, 크림 이런 것들 발라줄 수 있습니다. 자, 염증 예방을 위해 발톱은 어떻게 잘라준다? 일자로, 손톱은 둥글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안쪽으로 파고든 발톱은 알코올로 소독해 준다가 아니라 뭐 시설장이나 의료진한테 보고해 주시면 되겠죠. 내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뭔가 지금 발톱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고해 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48번으로 가서 편마비 환자 문제 볼게요. 편마비 대상자가 목욕 시 욕조에 들어가고 나갈 때 건강한 쪽으로 나갈 거냐, 불편한 쪽으로 나갈 거냐. 자, 발을 딛는 팔, 물건을 잡는 팔, 이런 것들은 편마비 환자는 건강한 쪽으로 딛고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도 건강한 쪽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도 건강한 쪽으로 딛고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불편한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발이 휘청휘청하고 다리가 풀리면서 넘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건강한 쪽으로 들어가고 건강한 쪽으로 나온다. 48번에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입니다. 자, 강제로 하는 것들은 다 안 되겠죠. 그리고 주의사항 같이 살펴볼게요. 목욕을 거부하면 억제대로 묶는다. 거부하면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뭐 한다거나 아니면 뭐 평소 목욕 습관 확인한다,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억제대로 묶을 필요는 없겠죠. 면봉으로 귀 안쪽을 닦아주진 않습니다. 귀 바깥쪽이나 귀 뒤쪽 정도만 닦아주게 되겠고요. 손톱으로 머리를 감기면 상처가 날 수도 있겠죠. 손가락 끝을 사용을 해야 되고, 복부를 닦아줄 때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한쪽 눈을 닫고 사용했던 면이 아니라 깨끗한 다른 면을 사용해 반대쪽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5번 체크해 주시고 50번 문제 가서 편마비 대상자 단추가 없는 상의 입히는 순서예요. 자, 세 단계로 나눠지게 되면 첫 번째 단계랑 마지막 단계에는 입고 벗고 순서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가운데 순서에 머리나 수액을 대입해 보시면 정답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 옷을 입힐 때는 마비 쪽 먼저 입혀주고 마지막에 건강한 팔 쏙 빼줘야 되고요. 그 사이에 머리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옷 입히기 순서는 277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나 이 부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서 복습하시고요. 51번 보겠습니다. 시설에서 전기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수칙을 지킨 경우는, 자, 플러그를 뽑을 때는 전선을 잡고 뽑으면 안 되겠죠.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셔야 되고요. 전원이 켜진 채로 물로 세척하면 큰일 나죠.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의료기기용 별도의 플러그를 사용한다라는 얘기고요. 지금은 우리 보통 지금 일반 플러그 돼지코라고 하나? 동그라미에 구멍 2개 있는 거, 그걸로 대부분 쓰기는 하지만 일부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플러그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선이 벗겨진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리하거나 교체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콘센트에 문어발 이어서 사용하시면 안 된다. 정답은 3번 체크하시고 52번에 수액이 있는 대상자 벗기는 순서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에서 첫 번째, 세 번째 순서에는 팔 순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가운데 수액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옷을 벗길 때는 건강한 팔 먼저 벗겨주시고 마지막에 마비된 팔은 가만히 있어도 쓱 벗길 수가 있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라서 53번 넘어갈게요. 휠체어 이동에 대한 문제고요. 내리막길 이동이에요. 오르막길 지그재그로 올라가요. 내리막길 지그재그로 내려와요. 자, 대신 내리막길은 정면을 보고 지그재그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낭떠러지에서 둘 다 다치겠죠. 뒤로 돌려가지고 지그재그로 내려가는데 뒤를 한 번씩 살펴보면서 내려간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팡이 짚고 올라갈 때, 자, 순서 지건마올. 올라갈 때는 지팡이 건강한 쪽, 마비된 쪽 순서로 올라가요. 내려갈 때는요, 지마건네 순서적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내려올 때 순서는 평지 이동이랑 똑같습니다. 지건마올 이기 때문에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2번을 정답으로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매트리스 위에 전기장판 전열기구 쓰지 않습니다. 한 명이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끓는 물에 소독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시로 작동을 잘 하는지 바람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6번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눕히는 순서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을 고르세요. 자, 우선은 무릎을 세워놓고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 니은이 먼저 순서가 되겠고요. 니은이 1번. 그 다음에 환자를 돌려야 되겠죠. 어깨와 엉덩이 터치해서 돌려 눕혀준다. 디귿이 그 다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를 뺄 거냐 어깨를 뺄 거냐, 사실 뭐 현실적으로는 엉덩이 먼저 빼냐 어깨 먼저 빼냐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 교과서 283쪽 284쪽에 보시면 엉덩이 먼저 옮기고 그 다음에 어깨 옮기세요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니은, 디귿, 기역, 리을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환자 체위 변경하는 내용들은요, 전반적으로 어디부터 어떤 순서로 마무리 지을 건지 순서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 전반적으로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이나 가족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이 순서대로 한 번씩 동작을 취해보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도 해보시고요. 57번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 앉도록 도와줄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요? 침대에 걸터 앉기 부분은 교과서 28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걸터 앉을 때 요양보호사는 앉히고자 하는 쪽에 가서 서 있어야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체위 변경은 정면에서 도와주는 것이 안정적이고 좋지만 몇 개 부분, 예를 들면은 뭐 보행벨트, 그다음에 지팡이, 뭐 1인이 부축하기 또는 걸터 앉기 할 때는 여기 책에서 표시하고 있는 위치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거 구분해서 보시라고 문제 가져왔고요. 대상자를 앉히고자 하는 쪽에서 서야 됩니다.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고 58번 문제 가서 낙상 위험이 높은 대상자. 낙상이 뭐예요? 떨어지거나 미끄러진 것들을 낙상이라 그래요. 안전한 경우에는 낙상이 발생할 위험이 적겠고 뭔가 불안정한 상태, 불안정한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넘어질 위험이 높겠죠. 의자에 깊숙이 앉아있는 대상자 안정적이고요. 눈에 잘 맞는 안경 잘 보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요. 굽이 낮은 신발도 안전하고 잘 들리는 보청기 괜찮습니다. 자, 정답 5번.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일단 몸이 어디가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먹고 있다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을 먹게 되면 우리 약의 부작용이나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개수가 많은 약들을 먹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더 주의해야 될 부분, 예를 들면은 이 약을 먹으면 졸릴 수 있다. 이 약을 먹으면 다리에 힘이 없을 수 있다. 이 약을 먹으면 시야가 몽롱해질 수 있다. 이런 주의사항들이 많은 약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을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넘어질 위험이 높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8번에 5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59번. 요거는 중복되는 문제기도 하고 보기가 오류가 있어가지고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바로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체위 이름 고르는 문제고 등 근육과 넙다리 근육을 위해 취해주는 자세. 일단은 앙하이 반자의 보기 축이 어떤 자세인지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엉덩이와 등의 긴장 풀어주는 보위 골라주시면 되고요. 앙화위는 수면 시, 휴식 시 취해주는 자세, 반자위는 식사, 세수, 양치 이럴 때, 측위는 관장할 때 이렇게 취해주는 자세가 되겠고요. 이렇게 자세 이름 고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자세를 취할 때 쿠션, 수건 이런 것들 어디에 수견이 아니라 수건 어디에 대어주는지 그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쿠션이랑 수건을 안 대어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어디가 불편해질 수 있다, 경직이 될 수 있다, 그런 주의사항들이 있죠. 그런 부분까지 놓치고 계셨다면은 한번 체크해 보실게요. 요 내용은 교과서 288쪽에서 290에 체위에 나와 있으니까 사진도 보셔야 되고 쿠션, 이름, 주의사항 다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체크해 놓고 61번 가겠습니다.
역시 낙상 문제고요.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바지가 길면 발을 자꾸 걸리게 되겠죠. 미끄러운 용품으로 바닥을 닦게 되면 넘어질 위험이 높겠고요. 시력이 낮은 경우 안경을 착용한 경우에는 잘 보이기 때문에 낙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큰 신발 위험하고요. 침상, 요거 헷갈릴 수 있는데 허리 높이 뭐 괜찮지 않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침상은 어떤 높이로? 최대한 낮은 높이로, 바닥 높이가 제일 좋겠고요. 가능하면은 허리보다 높은 것보다는 허리가 안전하긴 하겠지만 침상을 가장 낮게 바닥과 가까이 위치해 주는 게 좋겠고요. 3번하고 5번을 비교했을 때도 최선의 정답을 고르자면은 3번이 더 확실한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고 62번 화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시 대피시키는 방법. 자, 넓은 탁자 밑으로 대피한다. 요거는 화재보다는 지진과 가깝겠죠. 엘리베이터는 화재 시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세를 낮추어서 계단으로 대피한다. 이런 게 정답이 되겠고요. 연기가 나는 경우에는 손으로 코를 막고가 아니라 어디? 입과 코를 같이 막고 이동을 해야 되겠죠. 양손을 번갈아 벽을 짚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벽을 짚어가며 이동하게 해야 되고요. 화재는 제일 먼저 화재 발생했을 때 불이야, 119 신고, 그리고 대피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도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고 소화기 사용 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멈추고 눈과 코랑 입을 가리고 엎드려서 뒹군다 이런 순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대피할 수 있는 방법 뭐 옆집 쪽에 경량 칸막이를 부시고 실내 대피 공간을 활용하고 비상구로 가고 왕관기를 쓴다 이런 것까지 화재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화재 333쪽, 334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골다공증 대상자 근골격계 질환 대상자한테 도움이 되는 식품은 칼슘이 있겠습니다. 칼슘이 들어가 있는 거 뭘까요? 우유가 되겠고요. 콜라, 카페인, 탄산, 음주, 흡연은 근골격계 질환 대상자들한테 좋은 식품이 아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정답, 확실한 정답, 칼슘이 있어가지고 정답만 체크하고 64번 저혈당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저혈당으로 어지러움을 호소한대요. 그 외에도 저혈당의 증상 뭐가 있을까요? 식은땀, 어지럼증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대상자가 이런 저혈당 증상을 호소할 때 가장 우선적인 대처는 뭘까요? 당을 올릴 수 있는 식품을 빨리 먹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쉽게 올릴 수 있는 식품이 뭐가 있냐? 잡곡밥일까? 꿀일까? 이렇게 꿀, 설탕물, 주스, 당을 바로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주셔야 되고요. 잡곡밥 뭐 이런 것들은 천천히 당이 오르긴 하겠지만 천천히 오르는 식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고강도 운동 오히려 혈당을 낮추게 되겠고요. 흉부 압박을 시행해야 되는 상황은 심정지 상황이겠고요. 스트레칭도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 즉시 인제 토종꿀 한 수저를 섭취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5번 심정지 대상자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한 번 하고서 멈춘다. 틀렸죠? 인공호흡을 하고 멈춘다. 틀렸습니다. 언제까지? 나와 교대를 할 사람이 내 앞에 왔을 때까지. 그러면 정답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한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끔 119 글자만 보고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119에 신고한다. 이런 것들은 정답이 아니죠. 신고하고 이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나랑 교대를 할 때까지 내가 인수인계를 해줄 때까지 지속을 해야 됩니다. 66번 자세 변환 쿠션에 대한 용도를 알고 있냐? 복지용구 중에서 여러분들이 구매도 되고 대여도 되는 물품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이 중에서 한 가지의 용도 또는 주의사항을 알고 있냐 이런 것도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흔한 거는 침대, 지팡이, 그 다음에 휠체어겠지만 그 외의 것들 미끄럼 방지 용품, 자세 변환 쿠션,
그다음에 배회 감직이 안 나온다는 확신은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는 간이변기, 누운 자세에서 머리 감기기는 우리 복지용구에는 없어요. 요거는 세발기라고 하는 도구가 되겠는데요. 복지용구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침상 옆에 놓고 앉아서 배설하는 건 이동 변기가 되겠고요. 압력 분산에서 욕창 예방하기, 욕창 예방 매트리스에 대한 설명. 자세 변환 후에 신체 부위를 편안하게 지지해 주는 건 자세 변환용 쿠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67번으로 넘어가서 밤에 자다 깨서 배를 움켜잡고 거실을 배회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자, 요거는 전반적으로 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겠지만, 일단은 몸에 뭔가 불편함이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배를 움켜잡고 있는 이런 동작, 배고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배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어떤 욕구가 있다는 걸 수도 있어요.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배를 잡고 있다거나 엉덩이를 잡고 있다거나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체적인 욕구를 먼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어디가 불편한지 확인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배를 움켜잡은 이유가 배고픈 거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흰죽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환자를 관리하는 방법을 큰 틀로 본다면, 배를 움켜잡은 이런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할 때는 신체가 불편한 점이 있는지 확인한다가 우선적이겠고, 불편한 게 없고 그 다음에 정말 배가 고파서 움켜잡은 거라면 그 뒤에 한 그릇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신선한 바람을 쏘이게 한다, 시원한 바람을 쏘이게 한다, 이런 것도 배회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문을 열어서 이런 것들은 좀 위험 요소가 있죠. 문을 열어 놓는다는 것은 대상자가 이탈할 수 있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담이고요. 빨래를 개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단순한 일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자다 깼을 때 해주는 것보다는요, 낮 시간에 빨래를 개서 낮에 좀 활동을 하고 밤에는 쉴 수 있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배가 불편한 것을 먼저 확인하는 신체 욕구 확인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치매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좀 심플하게 최대한 간결하게 보려고 하면 쉬운 문제도 될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겠죠. 그래도 헷갈리지 않게끔 교과서 460쪽하고 461쪽 한번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이거는 그래 정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낮에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68번 치매 대상자가 선물 받은 자켓을 누군가 훔쳐갔다며 주위 사람을 의심할 때 도둑망상이에요. 도둑망상일 때 내가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꼬치꼬치 다 확인하는 것보다는 그랬어요? 하고서 찾아볼게요 하고 같이 찾아보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언제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본다. 묻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고 오히려 환자가 더 불안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오답이고요. 다른 대상자들한테 자켓을 가져갔는지 확인한다. 자, 주위 사람을 의심하는 도둑망상일 때, 지금 도둑망상 이거를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는 확인하는 것보다는 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함께 찾아보는 활동들이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걸 잃어버렸는지, 사실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잃어버리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사실이다 아니다, 누가 했다 아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대상자가 빨리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찾는 방안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더 좋은 자켓 사올게요. 그만 가서 쉬세요 라고 하면은, 네가 훔쳐가서 지금 나를 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찾아보는 활동들, 그리고 또는 아예 이 없어졌다는 거에 집중을 하지 않도록 다른 걸로 주의 환기를 시켜주는 거, 너무 심하면은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헷갈리지 마시고요. 69번 풀어볼게요.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대상자를 발견했다. 지금 먹다가 쓰러지는 과정까지 봤대요. 요양보호사의 조치로 옳은 것은 자, 질식 상황에서 환자가 의식이 있다, 의식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대처가 달라진다 그랬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큰 기침을 유도해 볼 수 있겠고, 큰 기침 유도해서 안 나오면 하임리 할 수 있겠죠. 그치만 문제에서 지금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걸 봤대요. 큰 기침과 하임리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질식한 상황에서 미온수를 삼키게 한다. 거기다가 의식을 잃었는데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먹이면 안 돼요. 자, 전신을 주물러 주는 것도 질식에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고요. 정답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건데, 심폐소생술이 정답이 없어요. 응급 상황에서 의식 없는 것까지 확인했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119 신고.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질식은 의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큰 기침, 하임리, 심폐소생술과 같은 방법도 시험에 대부분 나오지만, 만약에 심폐소생술이 없다면요, 질식이 발생한 응급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응급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치사항을 알고 있나요? 라는 관점에서는 119 신고가 정답이 됩니다. 자, 70번 경련을 하는 대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경련하는 사람 어떻게 해줄까요? 입에 손수건, 서랍자, 손가락 넣는다, 넣지 않는다, 넣지 않는다. 대상자를 반좌위로 앉히면 안 되겠죠? 앉히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눕혀서 고개만 옆으로 돌려주시고요. 머리 밑에 부드러운 천 같은 거, 수건 같은 거 대어주면 되겠죠? 대상자가 어떤 식으로 몇 분 동안 경련을 하는지 관찰을 해주는 게 정답이 되겠고요. 이때 관찰을 했을 때 보통 2분 내 안쪽이면은 경련이 멈추지만 5분 이상 지속이 될 때라거나 또는 처음 경련을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알려주셔야 되겠죠. 신고를 하거나. 구토를 하는 경우에는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돌려준다가 정답이 되겠고요. 대상자를 붙잡고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그래서 벨트, 양말, 목걸이 이런 것들도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61번 넘어가서 치매 대상자가 다른 치매 대상자의 앞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할 때, 자, 요거는 성희롱 상황이 아니라 치매 대상자가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요거는 이런 행동이 성희롱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보통은 성에 관심이 없고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희롱 문제로 푸시면 안 되고, 치매 대상자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옷이 지금 불편해서 바지랑 속옷을 내리는 걸 수도 있어요. 상하의가 붙은 옷보다는 상의 하의가 따로 되어 있고 편안한 옷을 입혀주시면 되겠고요. 즉시 욕을 해서 빨리 안 입어! 겁을 주시면 대상자들한테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이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옷을 입혀주고 다시 방으로 이제 이동시켜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크게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겁을 주고 손발을 묶고 강제로 끌고 나오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아유 놀라셨죠? 이분이 치매가 심해서 그래요. 이해시키는 것은, 지금 문제 다시 읽어보세요. 다른 치매 대상자한테 이해를 시키겠대요. 이해를 시킬 수가 없겠죠? 치매 대상자들한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시면은 해결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72번 대상자와 대화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바람직한 것은, 대화하는 내내 웃는 것은 계속 비웃는다는 느낌, 불쾌한 느낌을 줄 수 있겠죠. 손가락질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가 좋겠고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옆으로 흘겨보고 내려보고 올려보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고개를 끄덕이는 거는 듣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하시면 안 되겠고요. 73번 문제 가서, 자, 젖은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는 요양보호사의 젖은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는,
강제로 하는 거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침해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유를 알아보고 물어보고 이해시키는 것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능하면 옷을 주고 갈아입으려고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옷을 입는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고 어르신 요거대로 입어보세요 라고 알려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침해 대상자를 이해시키려고 이유를 물으려고 정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겠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74번 선망 대상자가 초조해할 때 대처 방법은 자, 초조해할 때 대처 방법이에요.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대상자의 말을 경청한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친다. 규칙을 안내한다. 이거 선망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인데 헷갈리셨죠? 그렇지만 문제에서 뭐래요? 초조의 관리를 물어본 거예요. 자, 초조할 때는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이걸 이렇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부드럽게 쳐다보는 것이 초조한 대상자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겠고요. 경청은 착각, 환각일 때 해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는 것은 야간에 혼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능동적인 관절 운동은 신체 통합성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거, 일상생활 규칙을 안내하는 것도 진압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제가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모르시겠으면 교과서 185쪽 꼭 보세요. 선망이라고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초조의 관리, 착각의 관리, 혼돈의 방지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제시를 해줄 거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185쪽 꼭 보시라고 제 소원입니다. 75번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대상자에게 나전달법이에요. 아이고 매번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아우 너무 힘드네요. 올바른 표현이 아니죠. 옷을 갈아입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우리 산책하러 갈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방법은 되겠지만 나전달법이 아닙니다. 나전달법은 당신의 행동으로 미친 영향, 그걸로 인해서 내가 느낀 점,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점이 나와 있는 게 나전달법이에요. 당신이 옷을 안 입으니 건강을 해칠까봐 내가 지금 걱정이 돼요. 옷 좀 갈아입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6번 대상자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 좌우로 소통을 해야 되는 장애 유형은 시각장애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의 것들도 어떤 게 특징이 있는지 알고 계셔야겠죠? 나중에 문제에서 다시 풀어볼게요. 77번 시설에 입소한 대상자가 2, 3일 동안 처음에 적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경우에 수면 관리 해주는 거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고요. 시원한 맥주, 어르신들한테 술로 잠을 재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음악을 크게 틀어주는 것도 잠이 깨겠죠.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춤을 추고 운동을 하거나 많이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고요.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해서 이 어르신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잠을 못 자지 확인해 보는 게 정답이 되겠고요.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 너무 배불러도 깊은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됩니다. 정답은 4번 체크해 주시고요. 78번 치매 대상자 식사 돕는 방법, 이런 문제도 맨날 나오죠.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주는 것이 식사를 하는 걸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고요. 음식은 모두 섞어서 제공해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습 나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내가 실습 갔다 온 데는 다 섞어주던데 이런 생각으로 이거 2번 고르시면 틀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모두 섞어서 주면 안 됩니다. 흘릴 수 있기 때문에 턱받이보다는 앞치마가 더 도움이 되겠고요. 소금, 간장 눈에서 보이지 않게 치워주세요. 그릇은 접시보다는 대접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79번 자, 외상이 의심될 경우
대상자를 들어 올리는 방법. 이 사람 지금 어디가 다친지 몰라요. 목일 수도 있고 척추일 수도 있고 고관절이 다쳤을 수도 있고 어쨌든 다쳤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옮기는 방법. 자, 밀고 당길 수 없는 경우에는 겨드랑이 잡아당긴다. 제가 체위 설명을 드리면서 겨드랑이, 손목, 발목 잡아당기는 거, 끌어당기는 거는 다 안 된다 그랬죠. 자, 대상자의 체중이 요양보호사 양쪽 발에 골고루 나누어 실리도록 등을 곧게 펴게 하고 무릎을 굽힌다. 자, 대상자의 등을 펴게 하고 무릎을 굽히는 것은 어디가 손상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고요. 척추 고정판에 옮길 수는 있겠으나 가장자리가 아니라 중앙에 옮겨야 되고요. 요양보호사의 한쪽 발을 다른 쪽 발보다 약간 앞쪽에 위치하게 하고 발에 단단히 힘을 준 다음 대상자를 들어 올린다. 자, 한쪽 발을 다른 발보다 앞에 위치하게 하는 건 맞고요. 대상자를 갑자기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법보다 아무 다른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법보다는 5번 먼저 볼게요.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바로 옆에 나란히 놓고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서 척추 고정판에 들것에 눕힌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요 4번은 외상이 의심될 경우 들어 올리는 방법보다는 지금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발보다는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척추 고정판은 최근에 문제 잘 나오고 있어요. 대상자를 나란히 똑바로 눕힐 건지 또는 어디에 안전벨트 고정을 해주는지 그런 것도 문제 나오니까요. 공부해 두시고 8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진압력,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전달하는데 문제가 있겠죠. 대상자의 미래 계획을 함께 세운다. 시간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 능력이 없는데 이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신조어 사용하는 거, 줄임말 사용하는 거, 반말은 의사소통에서 좋은 방법이 아니겠고요. 진압력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진압력에 대해서 자주 인식시켜주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별명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르신,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확한 호칭, 예의 있게 사용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80개 문제를 풀어봤고요. 정답은 이미 공개가 되었고 이렇게 1회차를 풀어봤는데 다음에 2회차 모집 후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지금 불안하다고 많이 풀어보시려고 이제 욕심만 크게 가지고 문제집을 하루에 한 권 다 풀었어, 2권 다 풀었어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방법보다는 2회차의 문제를 풀어보더라도 정확하게 핵심 내용만 딱 짚고 가시면 시험을 합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 개수만 많이 풀려고 해서 아예 포인트를 못 잡고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